자, 오늘 소개해 줄 책은 이제 유명하다, 그지? 블랙라벨. 물론 너희들은 싫어하겠지, 그지? 그래, 일단은 책이라는 게 사실 무조건 이 책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다. 이제 되게 다양한 교재가 있고 대부분 교재들은 사실 다 좋지. 근데 이제 자기의 학습 수준이나 혹은 역량, 그리고 공부하는 시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재를 잘 고르면 대부분 괜찮은 책이 될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푸니까 유명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책을 접한다 그러면 그래 좋은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일단 블랙라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블랙라벨은 이제 두 종류가 있어. 보다시피 더 개념 블랙라벨, 자, 요 책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냥 블랙라벨,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 자, 일단 더 개념 블랙라벨부터 보면, 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본서 혹은 개념서라고 하는 거야.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관련된 예제들이 있고 단원별로 이제 되게 이제 소단원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 그리고 연습 문제가 있고 연습 문제도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시중에 이제 여러 기본서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쌤이 늘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집뿐만 아니고 기본서라는 것도 그 교재 어떤 수준들이 있어.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갈 건가? 혹은 이 개념에 대해서 예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뤄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요 더 개념 블랙라벨이라는 책은 개념서 중에서 좀 심화 개념서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쉽다고 느끼는 개념 원리 같은 책. 그럼 이거랑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그지? 차이점 생각보다 많아. 이제 문제 자체의 난이도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는 당연하겠지. 너무 당연한데, 이제 그거 말고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이점이 많이 있거든. 어떤 단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갈 것인가,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인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어. 책을 꼼꼼히 읽어보면 개념 원리랑 예를 들어 비교를 해본다. 아, 훨씬 더 내용이 많고 방대하고 깊이가 있구나라는 거. 이거는 문제를 꼭 풀지 않더라도 개념이 서술된 거 읽어만 보더라도 차이점을 꽤나 많이 느낄 거거든. 쌤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심화 개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고등과정을 선행하는 입장에서 한번 공부를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되어 있고 조금 더 깊게 다시 개념을 접하면서 복습을 하는 상황,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은 상황, 또 혹은 현역 고등학생들이 좀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조금 깊게 공부하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되게 괜찮은 책인 것 같거든. 어떤 면에서 괜찮냐? 이게 사실 모든 책들이 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학하, 알다시피 고1 과정이 있고,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고2 과정, 즉 수능 직접 범위가 있겠지. 일단 이제 기하는 수능 범위가 아니니까 논외로 하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제 같은 출판사의 같은 이름, 같은 브랜드 책이라도 과정마다 난이도나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사실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더 개념 블랙라벨이라는 책도 뭐 수상부터 지금 전부 다 소개해 주기는 그렇고, 그지? 일단 오늘은 수투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고 설명해 줄까요? 어떤 점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쌤이 요거를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요 화면을 띄워줄 거거든. 보면은 일단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요런 게 있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투에서 3차 함수 그래프를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를 공부를 해보면 사실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그지? 그리고 변곡점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3차 함수 그래프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되고 이 대칭성을 바탕으로 비율 관계라든지 혹은 곡선과 3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하고 교점을 심플하게 세팅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쭉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전 개념 혹은 심화 개념이 되잖아. 이런 것들을 쭉 이어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변곡점이라는 건 아쉽게도 교과과정상에서는 미적분 과정에서 배우게 되거든. 그러면 수투에서 변곡점이 특히 3차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해. 4차도 마찬가지고 중요한데 이거를 안 배운다? 뭔가 찝찝해. 그리고 변곡점을 언급하지 않고 뭐 3차 함수에 대해서 심화 개념을 설명한다? 이것도 한계점이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이제 이 책은 친절하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 조금 괜찮은 난이도의 문제들을 풀고 할 때 꼭 필요한 개념인데, 그렇다고 모든 실전 개념이 다 들어있다, 이거는 사실 아니야. 다 들어있으면 쌤들이 할 게 없겠지, 그지? 쌤들도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이런 사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조금은 숨겨진 고급 개념이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대중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야.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수학도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 범위가 줄어드는 대신 내용의 깊이가 깊어지고 조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기분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삼차함수에 대해서 변곡점 대칭이 되건 약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야. 그리고 이거를 꼭 고3 돼서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고2 때 혹은 고1이나 중3 때 선행할 때도 본인 역량이 되면 충분히 숙지하고 문제 풀 때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줘야 되거든.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꽤나 되어 있어. 지금 쌤이 예시로 3차함수 변곡점을 이야기했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적분 단원에서도 그렇고 또 앞에 극한이나 연속 단원, 연속에서도 특히 곱함수의 연속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기본적인 교과서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우리가 수능에서나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 어떤 주제나 유형이 있잖아, 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꽤나 잘 되어 있다라는 거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이 책이 아니고 마플 교과서. 쌤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기본서긴 해. 마플 교과서는 지난번에 이제 리뷰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볼까 싶어. 아무튼 가장 쌤의 최애 개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도개념 블랙라벨인 것 같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다. 자, 그럼 단점이 뭘까요? 단점도 사실 있지. 이거는 이제 그냥 블랙라벨하고도 공통되는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더 개념 블랙라벨은 이랬던 저랬던 기본서야, 그지? 기본서니까 연습 문제를 다룰 때도 쌤 생각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돼. 조심스럽다는 거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거는 괜찮지만, 이게 앞에 서술된 개념, 다뤘던 예제들, 이런 것들과의 연계성이나 난이도의 격차,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러한 고민이 별로 들어가지 않은, 생뚱맞게 굳이 이런 문제를 여기에 넣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들어있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연습 문제 중에서도 뭔가 뒷부분, 후반부에 있을 거니까 본인이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이걸 꼭 다 풀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개념 서술을 잘 읽어보고 예제를 풀어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거리가 꽤 있을 거거든. 됐지? 그래서, 자, 결론은 요 책은 언제 쓰면 좋을까? 내가 이제 뭐 개념 원리나 뭐 혹은 뭐 개념 유형 같은 조금 그래도 가벼운 개념서를 공부를 했고, 쌤 B단계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다 풀 줄 안다. 어느 정도 내가 체화가 되어 있다. 근데 조금 더 개념을 깊게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책인 것 같아.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궁금해할 블랙라벨이다, 그치? 자, 블랙라벨인데, 자, 얘는 기본적으로 유형서 혹은 심화서라고 이야기하겠지. 이제 문제집이 되는데, 스텝 1은 사실 좀 밋밋해. 그냥 수능이나 모의고사 3점 문제 정도, 혹은 다른 어떤 센이나 이런 책에서 보는 B단계 기본 문제,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어차피 이 책을 공부한다라는 거는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거니까, 스텝 1은 과감하게 넘겨도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그리고 스텝 3보다는 요 책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부분은 사실 스텝 2가 되거든. 스텝 2를 보면 적정 난이도의 문제들이 꽤나 많이 구성되어 있고, 또 이 책은 알다시피 내신 대비를 위한 책이지 수능 대비를 위한 책은 아니야.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학교 시험은 좀 쉽다면 이 책의 문제들이 부담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다니는 학교가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다. 우리가 지금 있는 범호동 학군도 그렇겠지, 그치? 범호동, 만총동 이쪽 학군에서는 시험 문제가 꽤나 어렵잖아. 이제 그런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고 싶다라면 이 정도 문제집은 당연히 풀어봐야 되고, 이거 하나로 푼다고 끝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랑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 있잖아. 예를 들어 절대 등급, 1등급 수학, TOT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면 좋아. 시간적으로 허용이 될까 싶지만 사실 요 책들의 장점은 책이 좀 얇아. 그치? 그리고 대부분 스텝 1, 2, 3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스텝 1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또 혹은 스텝 3는 한 단원당 보통 6문제에서 8문제, 뭐 많으면 10문제가 되는 책들도 있긴 한데 많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스텝 2만 골라서 쭉 풀어본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 아무튼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런 심화서들은 여러 권을 좀 풀어보는 게 분명히 도움될 거거든. 뭐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블랙라벨은 어떠냐? 스텝 2가 괜찮아. 어떤 면에서 괜찮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내신 대비가 주 목적인 교재거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신 문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생각을 해봐. 고1이랑 고2랑은 또 결이 살짝 다르거든.
근데 일단 우리는 지금 수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수투라는 과목은 내신 범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수능 직접 범위야.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뭔가 시험 문제를 낸다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수능이나 모의고사랑 이런 양질의 문제들 혹은 이제 어떤 단원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방향성이라 그럴까? 그게 조금 명확해. 이제 고1 과정인 수상화에 비해서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얘네들은 조금 더 학교 시험이라도 출제 방향성이 좀 명확한 게 있거든. 어려운 문제를 낸다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고민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좋고 깔끔하게 고난도 문제들 기출이 있잖아. 그걸 똑같이 낼 수도 있을 거고 표현이나 숫자 같은 거를 조금 바꿔서 변형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라는 걸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블랙라벨은 어떠냐? 2스텝도 그렇고 3스텝도 그렇고 생각보다 모의고사 문제들이 꽤나 많이 들어있거든. 근데 그대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살짝씩 변형한 게 있어. 근데 가끔은 그냥 뭐 적당히 잘 변형을 했구나 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오그라들 만큼 변형하는 것도 있어. 오그라든다는 건 뭐냐? 다 똑같아.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 숫자 1을 2로만 바꿨어. x를 2x로 혹은 2x를 x로 바꿨다. 정말 간단하게 숫자 하나만 바꾼 경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 근데 그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쌤이 이 책에서 느끼는 조금 가장 단점이라는 부분.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방금 이야기했던 것도 이따 쌤이 편집을 하면서 요 문제를 하나 띄워줄게. 이제 요걸 보면 사실은 요게 아마 30번 문제였던 것 같아. 기출 문제 중에 모의고사 문제인데 30번이면 어렵잖아, 그치? 물론, 어느 연도에 나왔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30번은 어렵다고 생각해. 근데, 요 문제는 사실 풀어보면, 풀이가 길지가 않아. 근데 풀이가 짧다고 해서, 그러면 쉬운 문제, 혹은 적정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지. 적어도 요 문제가 처음 다뤄졌던 시점에서는, 이 문제의 표현법,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서툴렀을 수도 있고, 낯설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높고 30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유형이나 표현법, 접근법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가 되고 내가 개념화가 되어 있고 체화가 되어 있다. 그런 아이 입장에서는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3이고 꽤나 실력이 출중한 아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매뉴얼화가 되고 패턴화가 돼 있어. 뭐 쉽게 생각하면 약간 고3 상위권 아이 입장에서는 정형화된 유형의 문제밖에 안 될 거야. 그렇지만 2학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더군다나 내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스텝 2에 쓱 이렇게 숫자나 바꾸고 밀어 넣는 게 조금 별로지 않나. 차라리 스텝 3에 소개를 시켜준다든지. 그러니까 충분히 이 문제는 좀 어렵고 깊게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아무래도 스텝 2보다는 3에 배정해 놓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해되지? 그래서 스텝 2를 풀어보면 이 책의 목적의 특성상 계산이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괜찮다고 봐. 그런 문제를 접하기 위해서 이 책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거든, 쌤은. 근데 뭐 사실은 모의고사 킬러 문제고 난이도가 꽤 높은 건데 그냥 스텝 2에 별 생각 없이 쓱 밀어넣는 거. 단지 풀이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구성은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리고 스텝 3에서도 보면 생각보다 이게 굳이 스텝 3에 있어야 될까라는 문제들이 종종 있거든. 이제 어떤 난이도라는 건 사실 주관적이다 보니까, 뭐, 일단 이건 어디까지나 쌤 생각이야. 주관적이긴 한데, 그 난이도가 높다, 안 높다를 단순히 풀이가 길다, 짧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 그치? 풀이가 짧더라도 발상적 사고를 요구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 아무튼 간에, 뭐, 개인적으로는 스텝 2, 3의 문제, 배분? 배정이라 그럴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야. 그리고 스텝 3에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문제를 지저분하게 끌고 가는 경우. 이제 문제가 조금 지저분하다. 사실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게 있어. 문제가 구성이 보면 되게 쭉 늘어나는 게 있고, 어거지로 문제 두세 개를 붙여 넣었다는 느낌의 문제들이 있어. 이건 지금 말로 설명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방식은 조금 다양하고, 사실 그런 면에서 가장 깔끔한 게 결국은 또 기출 문제가 되긴 하거든. 그래서 뭐 문제를 뭐 단순히 계산이 지저분하다 이걸 떠나서 되게 덕지덕지 군사를 붙인 느낌의 어떤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뭐
사실 그거는 기출 문제는 아니고, 여기 지금 지학사잖아, 그치? 진학사가? 그렇다, 그치? 진학사인데, 여기 자체에서 개발한 문제가 되겠지. 근데 조금 더 자체 개발 문제에 대한 퀄리티가 살짝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 뭐, 예를 들자면, 3학년이 되면 다양한 어떤 유명 학원이나 인간 강사들의 어떤 뭐 사설 모의고사, 자체 교재, 엔제, 이런 것들을 풀게 될 거야. 이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실 그쪽이 훨씬 더 깔끔하고 양질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뭐 이 출판사가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닌데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문제를 개발해서 실어줬으면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 뭐 그런 게 있어. 뭐 그럼 결론 뭐 풀까요 말까요? 자기가 실력이 된다? 풀자. 뭐 쌤이 이제 보통 생각하는 현역 고등학생들 늘 이야기하지만 개념은 마플 교과서로 잡아주고 문제 유형에 대한 연습은 센 정도 수준이 마스터가 안 됐으면은 풀어봐야 될 책일 것 같고 센 정도까지 또 혹은 1분까지 내가 풀어봤다 그러면 마플 교과서 다음에는 내신 고쟁이를 풀면 좋을 것 같아. 내신 고쟁이랑 블랙라벨이랑 누가 더 쉽다 어렵다의 판단 그렇지만 내신 고쟁이 그래도 조금 더 양이 많고 부피감이 있는 책이고 학습 부담이 조금 더 있는 책은 사실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끝내고 그리고 2학년 같으면은 반드시 자이스토리나 마더턴 같은 모의고사 문제집도 꼭 공부를 하고 요까지 끝난 아이들이 그 다음 공부할 때 블랙라벨이나 절대등급 이런 심화서들 얇고 부담이 없어. 그리고 원스텝 빼면은 또 뭐 일단 양적으로 좀 괜찮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았으니까 좀 스피디하게 시험 기간 다가올수록 그렇잖아. 시험 범위 그러면 보통 이 과정의 절반이지. 그럼 블랙라벨에서 시험 범위 예를 들어 수투다. 처음부터 접선의 방정식까지. 그리고 스텝 1 뺀다. 그리고 뒤에 뭐 수능 알아보기 그러면서 네 문제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은 보통 모의고사 문제를 공부했으면은 패스해도 괜찮아. 다 중복될 거고 거기에서 킬러 문제를 다루진 않아. 조금 전체적으로 평이한 4점 수준만 달로. 앞에 2스텝이나 스텝이 훨씬 더 어렵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빼버리면 한 단원에 푸는 문제가 실제로 따지면 40문제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단원이 예를 들어 3개다. 혹은 3개 반 정도 된다. 그러면은 120문제 혹은 뭐 한 140문제 이래 되거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고2야. 생각해봐. 140문제를 14일 풀래? 아니잖아, 그치? 사실 140문제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맘먹고 풀면은 짧게는 3일, 길어도 일주일에 안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시험 공부를 하는 3주 혹은 4주 동안 이러한 문제집 3-4권은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 물론 이제 수원수투를 동시에 공부하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사실 하려면 할 수 있는 것 같아. 쌤이 겪었던 애 중에서 가장 문제집 많이 푼 친구가 있거든. 기억나는데, 그때 2학년 2학기일 거야. 그때 교과 과정에서는 이제 미적분하고 확통 2개 다를 해야 되는데, 2학기 중간기말을 대비하면서 문제집을 아마 2개 합쳐서 15건인가 16건을 풀었던 것 같아. 한 학기 동안. 엄청나지, 그치? 근데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싶지만, 그 푼 문제집이 대부분 뭐 블랙라벨, TOT, 뭐 이제 절대 등급, 뭐 혹은 1등급서 요런 좀 심화서들이었어. 일품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이 생각보다 할만하거든. 물론 이제 그 친구는 그 전에 이제 방학 때 선행을 하고 하면서 마플 교과서라든지 뭐 자이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를 좀 다 매듭 지어 놓은 상태이기는 해. 이해되지?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실력이 된다. 그러면 요런 좀 얇은 심화서들을 많이 풀어보면 좋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내가 뭘 풀까요? 그러면, 그래도, 그지? 이름이 있고 좀 인지도가 있는 블랙라벨을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꼭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쌤은 그래도 좀 추천하는 편인 것 같아. 이해되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요런 상황도 괜찮은 것 같아.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기본기가 다져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고1이 이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있잖아. 그때 내가 개념이랑 좀 심화 문제 유형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2개. 더 개념 블랙라벨이랑 요렇게 2개를 한꺼번에 공부한다. 그럼 수원수투 2달 동안 공부하면 요거 문제집 4권이잖아. 근데 두께감이 그렇게 있는 책들은 아니야.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지. 2학년 올라가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근데 얘를 풀면서 내가 조금 더 기본 유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뭐 쉽게 생각해서 쌤비 단계 수준에 대한 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 체화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얘를 푸는 것보다는 다른 거를 조금 더 단계를 낮추는 게 낫겠지. 이해되지? 기본적인 정력화된 패턴의 문제들에 대한 연습이 끝난 상태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가지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줬다. 다음번에는 또 너희들이 좀 많이 풀고 싶어 하는 책들, 쌤이 잘 고민을 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